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 IT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실제로 그렇죠. 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네, 최근에 이 애플이 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고객 개인 정보를 좀 강력하게 지킨다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부 당국과 타협해서 고객 정보 유출하고 사전 검열, 감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애플하면 그래도 개인 정보만큼은 좀 믿을 수 있다 이런 나름의 그렇죠. 이미지가 형성돼 있었는데 네. 중국 당국과 타협했다고요? 이건 무슨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네.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네. 이제 17일 현지 시간에 애플 내부 문서 그리고 전형직 직원 17명 또 4명의 보안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 영위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의 개인정보 검열 관련 요구를 한마디로 다 받아줬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 팀 쿡 애플 CEO가 네. 시진핑 요구에 여러 차례 맞섰지만 결국에는 고객 데이터 중국 서버에 저장하게 됐고 공격적인 사전 검열을 허용했다라는 건데요. 이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플 전에 이제 중국이 2017년에 법을 하나 좀 바꿨어요. 어떻게 네. 바꿨냐면 해외에 있는 서비스지만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개인 정보나 고객 데이터를 중국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물리적인 정보를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다른 해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서버가 있다가 지금 이 중국으로 좀 서버를 다 옮기고 있어요. 중국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서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어느 정도 요청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강제화는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강제화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지금 일단은 중국에 있는 몇몇 클라우드에 지금 하고 이제 다음 달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거 말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접근 권한이라는 건 어떤 식이었냐? 그 클라우드 서버가 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 지역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주의다 보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럼 그 애플한테 데이터 권한이 아니라 그 클라우드의 모든 권한을 이제 그 지방자치정부에서 산하로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업에게 승인을 넘겨라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넘긴 거고요. 이건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클라우드 저장을 하는 아이클라우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어요. 그럼 비밀번호를 이제 복구하기 위한 복구키라는 게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 복구키에 대한 권한도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국 정부가 이제 공유하는 이 서버에 넘겼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중국 사람들의 아이폰 데이터를 열겠다라고 하면 네. 이제 애플에 요청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의 서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다 넘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반정부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이러면 막 계정 폐쇄당하고 그렇죠. 사람 갑자기 실종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더 무서워지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애플이 최근에 또 했던 걸 보면요. 이게 이번에 같이 나온 것들인데 네. 중국과 대립될 만한 앱을 오히려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검열해서 없앴다. 이런 얘기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죠? 앱까지?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파룬궁, 달라이라마, 천안문 광장, 티베트 독립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앱들을 검사하고 삭제를 계속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반체제 재벌 거원구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으로 도피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의 부패 의혹을 폭로하는데 사용한 앱을 이제 앱스토어에 올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한 번 이게 차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때 이제 그 해당에 대한 앱을 승인을 1차적으로 담당자가 한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직원이죠. 근데 그 담당자가 승인을 했더니 오히려 애플에서 해당 앱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고 그 승인한 사람을 해고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정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와. 애플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이제 직원들과 보안 전문가를 가지고 지금 나온 보도 상황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네.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아이폰 내에서 중국 내에 있는 앱스토어입니다. 중국 네. 내에 있는 앱스토어에서 달라이라마에 관련된 앱을 금지하거나 대만 국기 이모지를 자체 검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인지 이제 애플이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에 중국 정부가 이제 삭제해달라고 한 앱들을 91%를 요청해서 총 1,217개 앱을 삭제했다고요. 거의 다 들어준 거네요. 네, 그리고 9% 다른 이상을. 나라는 해봤자 뭐 30-40% 정도였는데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라진 앱도 한 5만 5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네. 중국 앱에서. 아. 3만 5천 개 게임이고 2만 개는 외국 뉴스나 매체 같은 것들이 없어졌고요. 심지어 저는 이거 보고 제일 놀랐는데 우리가 예전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뒤에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라는 게 써 있었어요. 보통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없는 게 그런가요? 네. 중국 직원들의 항의로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조립을 하니까 네. 왜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를 넣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뭐 이런 그게 식으로.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애플 사과폰을 쓰는데 안 네. 보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서 알아서 인지했어요. 예전엔 캘리포니아가 항상 써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디자인은 거기서 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것도 없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건 사고 나면 네. 이제 아이폰은 사과폰은 뭐 이렇게 비밀번호도 해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은 각 국가에서 그냥 원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애플이 2016년에도요 미국 FBI가 실제로 총격 테러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네네. 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테러범의 고객 정보도 고객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정보 이유로 거절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아이폰 운영 체제 업데이트되면서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추적 금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특정 앱이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거 승인하겠습니까, 허용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의한 사람이 지금 40%가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아이폰 안에 있는 앱에서 연결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네. 페이스북은 광고로 돈 버는 회사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승인을 안 해주면 이른바 타겟 광고가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개인 정보들을 다 막는데 애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플은 다 가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 프라이버시를 잘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한마디로 달라니까 지금 주는 뭐 이런 태도들이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뭐 중국의 압력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넘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마디로 애플은 여기에서 그 장사를 못 할 거야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한 건가요? 이렇게까지 다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른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글로벌 네. 빅테크 기업들. 네. 빅테크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넷플릭스, 뭐 구글 이런 데들은요.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매출이 없거나 중국과 거래를 많이 안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차단이 돼 있고 뭐 구글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고 결국 중국 시장하고 아예 대립을 하거나 네. 중국에서 이제 금지를 하거나 이런 식인데 애플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네. 애플의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20%. 네, 이번에 또 와. 그 이번 분기,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만 애플이 중국에서 거뒀던 매출이 177억 달러예요. 177억 달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네. 알다시피 애플은 그 아이폰 말고도 뭐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많죠. 네.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네. 요즘에 태어나서 가장 최초로 쓰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애플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그 말은 반대로 한 네. 번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계속 계속 쓰게 되잖아요. 사용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시장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자체를 이제 그렇게 뭐 다른 데처럼 뭐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못하는. 한마디로 애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네.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일단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뭐 이렇게 거시기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애플이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개인 정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데도 중국에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니콜러스 베켈리 엠네스티 아시아 국장이 네. 애플은 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검열 기계의 톱니바퀴가 됐다. 뭐 이렇게 뉴욕타임스에서 얘기도 했었고요. 네.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미국인들이 지금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반감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유출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이 높아졌는데 네.
평판이 유일하게 올라갔던 곳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네.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꾸준히 네.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네. 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이거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플 광고할 때도 항상 그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광고를 그렇죠. 뿌렸었는데 좀 다른 얘기네요. 간단하게 이게 있네요. 이게 최근 미국에서 네. 모바일 송금 앱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 비공개 계정이 노출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얘기인지 간략하게 좀 네, 설명해 이게 주시죠. 미국 이제 모바일 송금 앱 최근에 벤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카카오페이처럼 음. 쉽게 이렇게 그 송금해 줄 수 있는 앱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앱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송금을 하려면 친구 관계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네. 목록. 네네네. 근데 그 친구 목록을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친구의 네트워크들을 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연결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네트워크를 그릴 수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자녀나 손주들한테 이제 일부 송금을 해줬는데 네. 그 송금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 계정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네네. 해서 그 네트워크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 한 언론사가 10분 만에 10분 만에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뭐 손자 이런 사람들 계정을 다 발견했다고 다 합니다. 드러났어요. 네. 이것도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서 일단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 삭제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이럴 정도로 국가기밀이야. 개인 정보라는 게 쉽게 지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